저 택시도 많이 타가지고. 아니 현재는 얼마 씁니까? 네? 현재 얼마 쓰냐고요? 사실 알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서. 중독 중에 제일 심한 중독이 돈 모으는 중독. 그런 중독도 있어요? 쟤는 소득이 저거밖에 안 되는데 왜 저러지? 이해가 안 가는 친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솔하고 있어요. 아 여기서 그러니까 1억 모을 때까지는 100만 원 이상은 못 한다. 을 하세요. 20년, 30년 후에 지원 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은 뭐 먹고 살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먹고 살지? 옛날 옛적 14층에는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째 돼지는 푹신하다는 이유로 지푸라기를 이용해 집을 지었는데 친구들이랑 술 먹고 또 핫한 카페 가고 이러느라 돈을 다 쓰는 것 같아요. 막내 돼지는 바람이 불면 지푸라기가 날아갈 것으로 생각해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부동산을 하나 더 해야 될지 이걸 주식을 크게 들어가야 될지 첫째 돼지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튼튼한 벽돌집을 지었습니다. 돈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세상에. 첫째 돼지는 둘째와 셋째 돼지에게 튼튼한 집을 짓는 더 빠른 길을 알려주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시간이긴 한데 좀 저희가 새로운 조합이긴 하죠. 주변에 재테크하는 친구들 많이 없어요? 친구들이랑 만나면 이제 뭐 남자 얘기하고 진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주변에는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없더라고. 맞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거. 젊었을 때부터 돈 많이 안 모으면은 나중에 노후 되면 엄청 고생해요. 워렌 버핏이라고 살아 계시는 전설적인 투자자께서 이런 말씀을 했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은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할 거다. 근데 잠자는 동안 어떻게 돈을 벌어요? 앞으로 우리가 그거를 배워나가야죠. 그럼 말 나온 김에 물어봅시다. 일을 안 하게 됐어요. 네. 노후가 돼서. 그러면은 생활비가 한 달에 얼마 정도나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지. 저 택시도 많이 타가지고 택시요? 언니 이따 혼나겠다. 택시를 거의 매일 타거든요. 매일이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얼마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진짜. 네, 제가 가진 돈이 얼마고 얼마를 쓰고 있는지 사실 알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자꾸 외면하고 있어요. 일단 혼난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노후가 됐을 때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나온 자료가 있어서 그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실제 은퇴 연령은 62.8세래요. 은퇴 후에 부부 월 평균 적정 생활비는 336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남녀 평균 83.5세. 그러니까 336만 원 곱하기 240개월이니까 8억이네요. 근데 이게 물가 상승률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은 15억 필요하대요. 아니 15억을 벌 수는 있을까? 어떻게 해요 저? 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여러분들이 뭐 돈을 못 모은다 하는데 지금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아직 젊잖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를 좀 해봤어요.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써서 내가 몇 년 동안 살 것이고 매달 얼마가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은퇴 후에 필요한 돈이 산출이 될 겁니다. 솔직하게 적어줘야 돼요. 솔직하게. 그럼요. 산수가 있네요, 이런. 원하는 노후 자금도 작성을 해봤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잘 모을 수 있을지 오늘의 사회초년생 도우미 자산관리 전문가 김경필 쌤을 모셔보겠습니다. 김필 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과 유튜브에서 머니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필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돈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 지식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반복의 영역이다. 공부, 운동, 저축의 공통점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반복을 해야 되는 거거든. 진짜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맞아요. 나는 그게 안 되는 게 이상해. 사실 저도요. 그죠? 네, 저도요, 아니 그게 저도. 제일 재밌는데 세상에서 그걸 안 한다는 거는 그 맛을 몰라서 그래. 맛집 가서 막 먹고 가끔 필링 끊기고 네, 이거에 맞아요. 대해서 그 맛을 본 사람은 재밌어 그러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중독 중에 제일 심한 중독이 돈 모으는 중독. 그런 중독도 있어요? 완전.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노후 자금 계산을 해보기로 했으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필요하다, 400만 원 필요하다, 500만 원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우선은 노후 생활비가 과연 적정한지부터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냥 왜 1,000만 원이에요? 용돈도 좀 주고 싶고 손자들, 손녀들 여유롭게 베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죠. 있어가지고 착하다. 플러스 이제 아프면 오래 살아야 되니까 병원비 또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진짜 오래 살고 싶거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제가 오래 산다에 베팅을 하고 지금 절약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원님은 4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왜 400만 원입니까? 저는 일단 좀 꾸미는 걸 좋아해서 옷이나 신발 사는 데는 100만 원 정도 쓰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또 술도 먹고 또 이렇게 놀려면 200만 원 정도 잡고 이제 100만 원 해외여행은 안 가나 봐요. 해외여행. 또 빼먹었죠 또. 일단 이렇게 물어볼게요. 현재는 얼마 씁니까? 현재 얼마 쓰냐고요? 나도 궁금해요. 나도 지금 궁금하다. 현재 얼마 쓰냐고. 울지 말고 와. 지금 얼마 쓰는지를 모르는 거야 본인이?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야 진정한 플렉스네. 자기가 돈을 쓰는 걸 카운트를 안 한다는 게 진짜 부자거든요. 맞아. 제가 봤을 때는 400만 원보다는 좀 높을 수도 있고 400만 원 정도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생활비가 완전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후의 생활비는 지금 지원님이 쓰는 것보다 무조건 많이 들어가요. 뭐 본인이 80세까지 일한다고 하긴 했지만 진정한 노후라는 거는 일로부터 벗어난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가다가 회사를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회사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고 토요일 일요일만 여가 생활 보낸 사람이 쓰는 생활비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노는 사람이 생활비가 많겠습니까? 지금 일하지만 일 안 하는 그러니까. 동안에도 계속 쓰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활비는 10만 원씩 쓰고 있지만 난 나중에는 300만 쓸 거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무조건 내가 쓰고 있는 생활비보다 많다 이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에 노후 생활비에 힌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나 노후자금 얼마 필요할까라고 생각해서 뭐 20억, 30억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거꾸로 이렇게 해보자.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 있잖아요. 그 생활비에서 교육비 빼고 대출이자 빼고 그러면 남는 생활비가 뭐야? 이걸 우리가 순생활비라고 합니다. 순생활비. 이 순생활비에 곱하기 2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진짜 노후 생활비다. 그러면 그 노후 생활비가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아까 우리 기자님처럼 500이 나왔어. 500만 원을 이제 매달 1일 날 통장에 꽂히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첫 번째. 국민연금 얼마 나오는지 조회해봤죠. 네. 오 진짜? 여러분도 여기는 벌써 해봤잖아. 국민연금 공단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한테 국민연금이 얼마 나가는지가 금액이 딱 나옵니다. 모르긴 몰라도 한 100, 한 5, 60은 나온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 그죠? 안쪽으로 나오는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또 뭐 나올 거 뭐 있나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직장 생활하신 분들은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거의 중간 정산 안 하고 25년, 30년 근속했다 그러면 국민연금만큼은 나옵니다. 그러면 뭐 한 150. 그러면 이제 300은 어찌어찌 해결된 거야. 그죠? 부럽다. 그러면 이제 200 남은 거야, 200. 많은 분들이 꿈으로 생각하는 게 내 집 마련이잖아, 내 집 마련.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주택연금 받는 금액만큼 또 빠지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주택연금을 한 10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이제 노후에 마련해야 될 한 달에 남아있는 필요 생활비는 100만 원이야. 100만 원은 두 사람이 어디 가서 즐겁게 우리 월, 화, 수만 가볍게 뭐 아르바이트 같이 소일거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부부 두 명이 100만 원 못 벌겠습니까? 그건 가능할 것 같아.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게 막 400, 500 벌라고 하니까 생계형 경제활동이 스트레스지, 오히려 그렇게 사회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건강에도 훨씬 도움이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노후 생활비 끝난 거지. 자, 기자님은 끝났어. 이제. 저 끝났어요. 네, 끝났어. 여기 저 끝났습니다. 자, 근데 시청하시는 많은 분도 자, 국민연금, 퇴직연금, 혹시 내가 집이 있으면 주택연금, 집이 없어도 나중에 집을 살 거니까,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생계형 경제활동이 아니라 소일거리로라도 어느 정도나 돈을 벌까, 이렇게 해주면 노후 생활비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계산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퍼즐을 맞춰 가셔라. 그럼 지금은 또 빨리 할수록 좋겠네요. 빨리 할수록 좋죠. 한 살이라도 빨리 할수록. 네, 그렇게 다각도로 만드시는 노력이 젊었을 때부터 차근차근 되면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필쌤한테 우리 두 분이 재무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어서 미리 지출 내역을 작성해 왔어요. 맞아요. 네, 쌤한테 드려서 재무 상담을 좀 받아보죠. 승현님을 딱 보면, 승현님. 네. 자, 월 소득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결혼을 하셔서
1인 가구가 아니라 2인 가구예요. 맞습니다. 2인 가구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해야죠. 빨리 부지런히 헌팅을 해서 빨리 소개팅을 해야 돼. 네. 자, 그런데 이제 딱 봤을 땐 저는 일단 소비율을 봐야 되는데 소비율이라는 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안 쓴 돈이 저축이 아니에요. 안 쓴 돈을 저축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한 1,000만 원 버는데 나 200밖에 안 써. 그러면 800이 저축이냐? 그게 아니에요. 저축 안 한 돈이 100% 소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다가 투자를 하든가 뭐 예금을 저축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쓸 수 있는 돈. 그렇죠. 어딘가에 내가 정기 적금을 하거나 뭐 어딘가 뭐 S&P 500의 주식을 사거나 이러지 않고 본인이 얘기로는 남는 돈은 그냥 막 파킹 통장에 다 넣는다. 그런데 그 돈이 파킹 통장에 들어가서 진짜 자산으로 갈지 아니면 나중에 소비로 갈지. 만약에 내가 이달에는 정말 안 써서 저축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달에 통장에 돈 들어있는 거 보고 야 떠나자 몰디브로. 그러면은 그 돈은 연기된 소비지 저축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지원님을 딱 봤는데 지원님은 문제가 뭐냐? 자기가 얼마 썼는지를 몰라. 근데 여기서 쓴 거를 내가 봤을 때는 증거로 채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또 저축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여기 엄마가 오기 전에 시켜서. 요거 찍기 전에 바로 한다 해가지고 한다 해서 2월부터 지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이 좀 이렇게 들쑥날쑥하니까 정기적금 같은 거 할 때 겁이 나잖아요.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맞아 나도 그래. 내가 저축 안 하려고 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핑계를 대자면 뭘 했다가 깰까 봐 무서워서 그런다. 맞아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깨도 돼요. 왜냐하면은 적금은 보험이 아니잖아요. 깼다가 뭐 해약한다 그래서 원리금이 뭐 손해가 나거나 그런 거 없거든요. 옛날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다가 중지하면 뭐라 아니간만 못하리라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저축은 가다가 중지하면 간만큼 이익이에요. 3개월하고 깨도 3개월 넣은 돈만큼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정기적금을 박아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 주에 그 돈이 없어서 비상으로 또 뺐었거든요. 그래. 비상으로 2번은 또 할 수 있더라고. 2년차 평균 연봉이 3,600만 원이더라고요. 월급으로 치면은 300만 원이라고 잡고 29세인 직장인들의 순자산 중앙값이 4,500만 원을 모았다고 해요. 이런 분들은 자산 관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100만 원의 소득을 받는 사람이다. 그럼 아마 세후로 얘기하면 300도 안 되겠죠. 한 270만 원, 그렇죠. 60만 원 될 270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나는 진짜 뭐 월세도 내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100만 원 이상은 못한다 라고 하면 95만 원을 하세요. 95만 원. 어떻게든 95만 원은 해보자. 그럼 95만 원으로 어떻게 1억 만드느냐? 청년도약계좌 70하고 나머지 25만 원을 정기적금을 하는 거야. 70만 원은 청년도약계좌 하고 25만 원을 일반 적금을 하는 거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95만 원 시작해서 10만 원씩 증액해서 7년을 딱 가면은 1억 500입니다. 그럼 500이 남죠. 그 500은 뭐 하냐? 유럽 여행 가야지. 나한테 주는 선물.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 가야 그러면은 1,000만 원을 쓴다고요. 안 된다고 해. 1억 500. 안 된다고 해. 힐링하러 가야 돼. 그럼 제가 지금 사고 싶은 옷이나 먹고 싶은 거를 참으면서 해야 되는 걸까요? 참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본인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소득이라는 게 죽는 그날까지 나온다면 100% 그렇게 써도 되는데 소득이라는 건 유한하잖아요. 20년, 30년 후에 지원 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은 뭐 먹고 살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먹고 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재테크를 한다라는 거는 왜 오늘 내가 그냥 번 거 다 쓰면 되지 왜 이거를 미래에 불려서 이렇게 하려고 하냐. 결국은 미래의 나도 중요하니까 현재의 나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제 승현님은 약간 그런 생각이 너무 과하게 있어서 지금 나를 학대해. 나는 야 너 쓰지 마 막 이러고 저는 미래의 나를 나 몰라라. 미래의 나를 완전 학대하는 거지.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에 자기 소득에 비해서 비싼 차를 타거나 과하게 해외여행을 가거나 쟤는 소득이 저거밖에 안 되는데 왜 저러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친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 있죠, 있죠. 경설하고 있어요. 아, 여기서 신경 경서 씨 왜 그랬어?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게 행복해서? 일상이 안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오 진짜. 경서야. 그 경서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일요일 날 저녁에 뒷목이 뻣뻣해요. 최소한 그 시기에 내가 성장 발전을 하면 쇼핑 조금 덜 하고 싶어지고 여행 조금 덜 가고 싶어지는데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 인생은 부자가 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런 마인드도 있는데 사실 불리는 방법을 몰라서 전략을 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산 포트폴리오 짜는 방법도 알려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자산에도 포트폴리오가 아 그럼요. 자산이 지금 전문이시잖아요. 포트폴리오가 어디 있어요? 아 그 자산에도 포트폴리오가 아, 뭐 있어요? 이력서에 붙이는 네. 포트폴리오. 아. 네. 그거밖에 못 들어봐서. 포트폴리오 짜는 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정답이 하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기도 세 분이 있지만 세 분은 다 성향이 다르거든요. MBTI도 다 다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가 어떤 위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성향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야,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뭐 오르면 오르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조금만 떨어져도 밤에 잠이 안 오고 뭐 이런 사람이 어떤 쪽이에요? 저 완전 잠 안 와요. 잠이 안 오죠 막. 나 완전 잘 자요. 왜냐면 나는 기꺼이 몸빵할 준비가 돼 있거든. 그러니까 야, 나 마이너스가 나면 뭐 내가 메우면 되지. 뭐 더 일한다는 마인드. 그러면은 막 어디다가 주식 같은 데 투자를 했는데 막 수익이 마이너스가 한 10% 났다. 그럼 1,000만 원 넣었는데 그게 900 됐어. 그러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 너무 무섭고 무섭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어디에 살아야 될지 모를 것 같아. 잠도 안 오고 막 그래? 정말 진짜로 진짜요. 그리고 계속 봐요 그 새벽에. 내 돈 100만 원이 없어졌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의 위험을 어느 정도 내가 감수할 수 있느냐의 성향에 따라서 나눠야 되는데 포트폴리오 그러면 분산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무슨 A부터 Z까지 다 사자 이런 거를 분산 투자로 알고 있는데 그건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분산 투자는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을 적절히 믹스를 하는 거다. 근데 언니가 안전자산, 위험자산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 아 지금 어떻게 그럴 수도 알았어? 있겠구나.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의 차이는 뭔가요? 안전한 자산과 위험한 자산. 여기 뭐 아무것도 안 써 있어. 대표적인 아무.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데인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 맨홀 뚜껑 열려 있고 그러면 위험하죠. 그거는 이제 데인저인데 리스크라는 건 뭐야?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다. 미국 주식 어때요? 엄청 오를 수도 있지만 손해 볼 수도 있다. 예금은 어때요? 리스크 프리 에셋이죠. 리스크가 없어. 왜? 3% 준다 그러면 무조건 줘요. 그 대신에 3%보다 더한 수익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은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 성향에 맞춰서 그렇게 짜셔라. 이제 대부분 우리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뭐 어디서 잘못하냐면 본인은 굉장히 위험 성향이 안정지향형인데 안정. 주변에 다 주식한다고 덩달아 주식을 하면 다른 친구들은 밤에 편안하게 자는데 혼자만 자꾸 새벽에 깨는 거지. 맞아요. 지원 씨 같은 경우는 약간 위험 성향을 그렇게 많이 선호하는 편은 아닌 것 같으니까 예를 들면 1억 정도 모은 다음에는 한 7천만 원 정도는 예금을 하고 그다음에 한 2천만 원 정도는 미국 주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1,000만 원 정도는 정말 변동성이 있지만 수익이 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미국 주식이 성과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성과가 안 좋았을 때 누가 있어? 예금 7천이 지켜주잖아. 뭔가 균형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분산 투자는 위험 자산화된 종목을 분산하는 게 분산 투자가 아니고 안전 자산과의 분산이 먼저 돼야 된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필쌤 나오셔가지고 진짜 사회초년생들 위하는 마음이 보였어요 저는. 또 약간 옛날에 감사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담탱이를 보는 것 같죠? 그러니까 담탱이가 기술과정 그래도 쌤 중에서 비슷한 쌤. 끝으로 우리 두 학생이죠. 담 선생님이 있으니까 어땠어요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는 사실 많이 팬이에요. 그래서 너무 첫 화에 의미 있었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게 안 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어가지고 영원히 나왔네. 완전. 깨진 독을 먼저 수리하고 물을 맞아요. 버라. 맞아요. 물을 아무리 버봐야 밑으로 다 샌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진짜 이거. 저는 뭔가 이 자산보다는 약간 인생을 배운 것 같고요. 오늘 많이 혼난 만큼 저도 저축을 해서 1억을 만들어서 또 그렇게 한번 선생님 말씀대로 1억 만들고 나서 한번 불러주시면 그 1억을 어떻게 15억으로 만들지 그것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짜요? 7년 뒤에 뵙는 걸로. 95만 원 하려고? 야, 그 유럽 여행부터 먼저 또 갔다 오겠네. 미리. 일단 파리부터. 제가 아마 이 시대에 태어났어도 저도 그렇게 뭐 70% 80% 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또 가고 싶은 데도 많고 이런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그냥 평범한 게 좋아. 평범이 꼭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도 좀 부자가 돼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비범한 행동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